태교는 태아의 IQ와 지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태교의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태교의 중요성과 필요성,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태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태교는 임신 시 평안하고 책을 읽어주고 음악을 들어주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태교를 하는 진짜 원인은 태아의 건강한 뇌세포 유지 및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신 때 산모의 실수로 태어난 아이가 미숙하게 태어날 확률이 많습니다. 태교는 자궁 내의 환경을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태아의 선천적 IQ의 중요한 요소는 충분한 영양 공급, 편안한 마음, 유해물질 차단 등이 있습니다. 산모의 보고, 듣고, 느낀 것이 모두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며 영양, 태담, 미술, 음악, 명상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뉘며 크게 영양태교와 정서적 태교로 나뉠 수 있습니다. 태아는 산모가 육감적으로 느끼는 모든 것을 그대로 태아의 뇌를 통해 전달되고 산모가 느낀 감정을 태어나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산모가 순한 기질이더라도 임신 시기 예민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했을 때 태아가 태어났을 때 예민한 기질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태아 교육법을 설명하기 전에 태아의 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3개월 이전 태아의 뇌와 기본 장기는 만들어지기는 하는데 이 시기 산부의 음주와 흡연, 영양 상태에 따라 태아의 유전자 변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태아의 배아기 시기 때 산모가 임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음주와 흡연과 약물 복용, 스트레스, 태아의 안 좋은 음식들을 섭취했을 때 배아기 과정에 유전자 변이 과정이 생기며 아이가 잘못 태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후 태아기 때, 배아기 때 만들어진 뇌가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태아는 뇌로 미각을 느끼고 산부가 공복일 때 태아도 같이 공복을 느끼며 반대로 산모가 만복일 때 태아도 같이 만복인 상태를 느끼게 됩니다. 임신 4개월 이후 뇌가 형성되어 들을 수 있고 5개월이 되면 엄마의 소리를 기억을 하고 6개월 이후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8개월 이후 소리의 강약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신 14주 차부터 태아는 산모의 오감에서 느끼는 감각을 그대로 느끼게 되며 출산 때까지 뱃속에서 받은 산부의 기질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또 태아는 산모가 보고 느끼는 빛이 태반을 통해 뇌로 전달되어 밝고 어두움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임신 시 산모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것들이 모두 태아의 뇌를 통해 그것이 축적되면서 태아의 기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올바른 태아 교육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교는 태아의 뇌가 활동을 시작하는 태아기부터 시작됩니다. 배아기 때 만들어진 뇌가 질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입니다. 약 임신 20주 후부터 본격적으로 태아 교육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제 교육은 뇌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뇌를 기점으로 하여 태교의 부분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많기 때문에 뇌에 관련된 부분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1가지가 있는데 일단 태교는 어머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어머니의 영향이 한 80% 이상, 아버님 역할이 한 20%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영향을 미치니까 아버지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1가지부터 전반적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몸에 좋은 음식. 두 번째, 하루에 30분 이상 공원 산책.
세 번째, 아이에게 그림책을 보여주는 것. 네 번째, 자주 웃는 행위. 다섯 번째,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여섯 번째, 수시로 배를 쓰다듬고. 일곱 번째,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고. 여덟 번째, 태교는 부부가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아홉 번째, 태교 여행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열 번째, 태아가 깨어있을 때 태담을 하는 행위. 11번째, 남편분이 집안일을 도와주는 행위. 이렇게 11가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는 하지 않을 거고 짤막짤막하게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몸에 좋은 음식. 이 부분은 제가 요전에 강의 올렸던 게 있어요. 태아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나 성인에게도 몸에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주면은 그것이 태반을 통해 아이한테 전달이 되고,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역시 젖을 통해 아이한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태아의 뇌에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어주는 게 좋은데, 기본적으로 DHA가 들어가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주고, 역시 오메가3, 오메가6, 그리고 이 엽산 같은 경우는 임신하기 몇 개월 전부터 미리 먹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고, 비타민 C 음식들도 많이 먹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고, 이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트랜스 지방이 뭐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이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트랜스 지방이 있어요. 불포화지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뇌에 좋은, 또 혈관에 좋은 그런 영양소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포화지방 같은 경우는 기름기 있는 것들,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몸에 지방 성분을 유지를 해주는, 너무 많으면 지방간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적정량을 유지해 주면서 먹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이 트랜스 지방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트랜스 지방과 불포화 지방은 같은 성분인데, 이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는 뇌와 혈관에 있는 산소 공급을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런 식물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강제로 고체화시킨 거, 버터, 우리가 보통 많이 먹는 햄버거, 피자, 이런 것들, 기름에 튀긴 음식들, 그러니까 치킨 같은 것도 첫 번째 튀기는 건 상관없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기름에 튀기다 보면은 그 기름이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는 그런 음식들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불포화 지방산이 있던 자리를 트랜스 지방이 와서 그걸 내쫓아 버려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앉히게 되는데, 그러므로 사람들의, 또 태아도 마찬가지죠, 뇌 기억 장치나 집중력, 이런 것들을 저하시키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돼요. 치매에 걸릴 확률도 많아지게 돼요. 이런 인스턴트 제품들을 많이 먹게 되거나 아니면 냉동식품들을 많이 먹게 되면은. 그러니까 임신 시기에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루에 30분씩 공원 산책.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오감으로 느끼는 것들, 그게 아이한테 그대로 전달되게 되는데, 듣는 거, 보는 거, 그러니까는 아름다운 풍경이나 새소리나 여러 가지 동물들 소리들, 이렇게 주변 환경 소리들을 듣는 것들, CD 음악이 아니라 직접 듣는 것들이 어머님의 눈과 귀를 통해 그대로 아이의 뇌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아이에게 그림책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독서태교라고 하는데, 그림책을 역시 보여주면은 그림에 있는 것들이 어머니의 시각을 통해 가지고 아이의 뇌에 전달이 되고, 읽어주는 것도 음성을 통해 아이가 그대로 듣게 되므로 아이의 정서 발달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음악 태교라고도 있는데, 음악 태교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자주 듣는 음악들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비슷한 음악이나 똑같은 음악을 듣게 돼버리면은 출산한 아이가 그 음악을 들었을 때 평안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악 태교와 독서 태교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굉장한 좋은 기질을 보일 수 있는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주 웃는 행위들. 이런 것들 역시
즐겁거나 행복하면은 아이가 그대로 그 느낌을 받아서 항상 편안하고 즐거운 상태의 기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신선한 산소가 몸에 들어와서 그 산소가 혈액을 통해 아이한테 전달돼서 그 뇌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항상 깨끗한 혈액과 산소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태아의 뇌 발달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줍니다. 여섯 번째부터는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행위예요. 수시로 배를 쓰다듬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어머니도 그렇고 예비 아버님도 그렇고 배를 쓰다듬으면은 엄마의 손과 아버지의 손을 느낌을 같이 느낄 수가 있고 아버지라는 존재를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혼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같이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역시 산부도 남편과 같이 이렇게 배를 쓰다듬으면은 우울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임신 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일곱 번째, 스트레스를 줄여라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트레스 관련돼서는 조금 좀 길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호르몬 중에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돼요.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은 스트레스 완화 작용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코르티솔이 분배가 되면은 혈관 수축 작용이 일어나서 제대로 된 혈액 공급이 되지가 않고, 혈액 공급이 되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산소가 많이 공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 뇌로 전달되게 됩니다. 산소가 부족하게 되니까는 그만큼 뇌에 손상을 입게 되고 기억력 감퇴 또는 치매 증상이 빨리 오게 됩니다. 태아도 마찬가지.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돼 버리면은 자궁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피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양만큼 뇌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태아의 기억력 감퇴나 또는 기억 저장 장치인 해마가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억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집중력 저하가 오거나 학습 장애가 오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스트레스로 인한 효과가 언제까지가 발생되냐면은 아이 초등학교 때까지 부모가 임신 때 받았던 스트레스 효과가 그대로 전달되게 됩니다. 음주도 마찬가지예요. 음주로 인한 효과가 아이 초등학교 때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정서 불안이나 아니면은 학습 장애, 과잉 행동 장애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기도 하고 흡연도 마찬가지고 또 약물 중독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임신 때 보통 우울증 증상이 보이는데 이 항우울증 약 처방할 때도 의사랑 상의를 해서 중복으로 먹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것도 아이들 뇌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때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려면은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신 시기 때는 산부가 많이 예민해 있기 때문에 항상 받아주고 또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계속 유지를 해주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태교는 부부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임신 기간 중 엄마와 아빠의 행동 또는 감정 이런 것들이 태아한테 그대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도중에 부부 간의 관계가 매우 안 좋다든지 어머니 눈을 통해서 일단은 아버지의 행실 같은 거나 아니면은 전반적인 상황을 다 보고 그때 아버지의 행동에 따라서 엄마의 성격이나 그때 기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아이한테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항상 임신 기간에는 평안하고 안전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남편분이 옆에서 계속 아내분을 도와주는 행위, 이것도 아이의 기질이나 성격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굉장한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 태교 여행이에요. 이것도 아까 설명을 했는데 집에 있는 것보다 아이가 깨 있을 때는 밖에 나가 가지고 밖에 있는 환경들 이런 것들을 잠시나마 이렇게 보고 듣고 돌아오는 행위들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태아의 정서 발달, 그다음 기질에 굉장한 좋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10번째, 태아가 깨어있을 때 태담을 해라입니다. 태아는 보통 24시간 중에 18시간을 잠을 자고 나머지 6시간을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는 기간은 역시 산모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교는 태아가 깨어 있을 때 하는 게 더 좋은 효과를 보게 돼요. 그래서 잠을 잘 때보다 깨어 있을 때 많이 해주는 게 좋고, 지금까지 말한 이런 시각이나 청각적인 이런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거, 음악을 듣거나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이런 거는 태아가 깨 있을 때 그때 해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또 태담을 할 때도 역시 부부가 같이 해주는 게, 아이의 귀는 4개월 후에 열려 있으니까 최소 6개월 후부터는 아버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밖에 있는 외부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아버지의 소리와 어머니 소리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태아의 어머니 배 근처에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해주는 행위들, 다정다감하게 얘기를 해주는 행위가 태아의 정서 발달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봅니다. 또 마지막 11번째, 임산부가 여러 가지 뭐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은 태아한테 무리를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집안에 어려운 일이나 아니면 힘든 일이 있으면은 역시 남편이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산부의 평안함을 유지하는 데 굉장한 많은 효과를 줍니다. 이것으로 태아의 기본적인 태아 교육에 대해서 마쳤고요. 더 많은데 더 많이 하다 보면은 태아 교육만 계속 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뇌 발달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번 강의에는 출산 이후 아이의 기질이나 어떻게 뇌 발달을 하는지, 그리고 아이의 언어 학습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해가지고 좀 삼가해야 될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강의 걸쳐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 또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